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을 골라서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17%로 6.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올 들어 6번째라며. 이 효과는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시장만 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거의 금융위기를 방불케 하게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관계없이 폭락해버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와 지금 이제 등을 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유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유가까지 급락하니까 사실 러시아 경제 입장에서는 뭐 기댈 곳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금 이탈하니까 자금 이탈로 인한 환율 급등 또 그에 따른 인플레 압력 네. 그래서 그거 막아보려고 기준금리 올린 건데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17% 이자를 주는 건 좋은데 이거 뭘로 돈을 벌어서 줄 건지 그 자체가 안 보이면 높은 금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국채라는 그 채권에서도 돈을 떼먹는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7%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뭐 마이너스 뭐 원금이 반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경제 제재에다가 유가 급락까지가 겹쳐서 그게 이제 러시아를 때렸는데 그러면 디폴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금 50% 까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러시아의 문제가 경제 문제의 그 단계가 아니라 사실 정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 유가 하락이라는 것들을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좀 먹어서 석유 패권 같은 것들을 좀 장악하려고 했다가 지금 호되게 지금 잘못 먹어가지고 네. 혼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혼나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고 항복할 때까지 그렇죠. 지금 무역 같은 그런 경제 제재 조치도 들어가면서 유가까지 지금 하락 약세를 유도해가지고 러시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일단 뭐 단기적인 대응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뭐 총 외채는 7천억 달러가 좀 넘고 내년도에 만기 돌아오는 게 1,200억 달러인가? 그 정도 때문에 일단은 뭐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올해만 외환보유액이 800억 달러가 줄어들었거든요. 시장 방어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시기고 계속적으로 경기 뭐 상황이 지금 좋아질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유가도 그렇고 뭐 좀 경제 제재도 좀 풀어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 그 외환위기 겪었던 나라들의 경제 지표를 이렇게 보면요. 대체로 경상수지는 적자고 외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공통적인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러시아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숫자에서 그 디폴트가 났었어요. 경상수지도 한 3% 정도, GDP의 3% 정도 흑자국.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상한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가 외환시장을 그냥 손을 놔버리면 어때요? 원래 내년도에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을 하기로 했는데 11월 달에 2달 앞당겨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을 바칠 좀 여력이 없어서.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입 줄고 수출이 어쨌든 늘고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이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물가 상승에 의한 그 러시아 인민들의 고통 뭐 이것도 상당히 좀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쵸 물가가 폭등하는 특히 생필품 쪽에서 물가 폭등하는 게 항상 그 정권의 안보까지 흔들어 놓는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푸틴이 미국이 의도한 대로 푸틴이 떨어지는 결과가 지금 지지율이 80% 정도까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이제 정말로 푸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얘기들 나오고. 여의도의 이제 정권가에서는 이제 유가 하락을 언제까지 갈 거냐를 푸틴이 실각할 때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베팅하는 뭐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뭐 푸틴을 잡자는 게 미국의 의도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텐데 그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향이 올 건지 한번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은 그 98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를 냈을 때는 이게 뭐 아시아 전체 신흥국 금융위기로도 같이 번졌고 그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붕괴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S&P 기준으로 20% 급락하고 98년도에 이랬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많이 좀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의 문제가 다른 국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이미 조금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더 의도적으로 미국이나 뭐 내지는 그 오펙이 손을 잡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 보면 의외로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라 규모를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큰 영향을 줄 만큼 큰 규모는 아닙니다. GDP 규모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아마 조금 더 큰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98년도에 러시아의 그 모라토리움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대형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아주 낮은 확률의 어떤 그런 그 러시아 위기 발생에 아주 낮은 확률로 그걸 베팅을 했다가 그 확률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그 어느 한쪽이 파산하게 되면 이제 그쪽하고 돈 거래해야 되는 쪽에서도 줄줄이 연쇄적으로 이제 파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일만 없다면 저는 러시아의 어떤 디폴트가 예전만큼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유럽계 은행들이 러시아 채권들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 발생을 해버리면 유럽계 은행들이 타격을 보고, 그럼 거기서 타격을 보면 딴 데서도 돈을 빼가지고 가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신흥국들도 좀 자금 흐름이 외환시장에서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외환시장이라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좀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여겨지는 데들은 그 도미노가 또 오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지. 그게 그 전체적인 위기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일단 올해 초에 아르헨티나 터키 문제 터지면서 거기 환율이 급등하니까 약간 신흥시장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좀 충격이 아닐까. 그보다 약간 큰 이지 않을까. 근데 뭐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하고 붙으면 좀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골치 아픈. 같이 연결이 되면 그죠? 골치 아프죠.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다른 문구로 대체했다는 얘기는 연준은 마이웨이. 지표가 좋아질 때까지 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회의 끝나자마자 누구는 뭐 매파적이다, 누구는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자 어떻게 봤어요? 본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좀 순진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 뭘 바꿀 수 있을까 쟤들이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그 상당 기간 그냥 뭐 낮은 금리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쓸 거다. 경제 지표 몇 개 좋아진 거 가지고 조삭거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하기야 지난번에 이정범 연구원이 내년 3월이라고 얘기했었어. 뭐를요? 그거를 말 빼는 말 거를. 바꾸는 거를요? 말 빼는 거를요? 굳이 찝어서 얘기 안 하셔도 되네요. 예. 나는 한투의 하우스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자리로 찾아와서는 아직도 내년 연말 그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봐도 될까요?라고. 예. 예. 그래서 하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암초가 많은데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다. 예. 좀 진중하게 그냥 그대로 표현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이제 그 좀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자, 이정범 연구원을 대신해서. 어제 시장의 반응은 주식시장은 올랐고 달러는 강세가 됐거든요. 네. 각자 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안 하겠구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고 외환시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역시나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구나. 시장 충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사실 러시아 문제가 터져서 혹시나 이번에 안 빼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은 신흥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뭐 신흥국 불안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늦춰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주목했던 거는 역시 그 문구의 변화가 있을 거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당기간이라는 문구를 다른 문구로 대체했다라는 얘기는 연준은 마이 웨이 예정된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구나. 뭐 그런 단계별로.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난 근데 사실은 좀 매파적으로 안 보고 좀 비둘기파적으로 보긴 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애를 그렇죠. 썼잖아요. 뒤에 네. 가서 그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다. 또 뭐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의미다. 이게 좀 맞아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 액션은 매파적이었다는 의미거든. 자기가 액션을 매파적으로 하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해서 화장을 하고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하여튼 시장이 매파로 받아들일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방금 우리 박정현 연구원이 얘기해 준 것처럼 상당기간이란 문구는 빠지고 인내심이란 문구로 변경이 됐는데 유일하게 지난번에 채권 애널들의 수다에서 정확하게 우리 박정현 연구원이 맞췄어요. 박수 쳐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 박수 한번. 아유, 너무 정확했어. 예, 황소합니다. 이거. 네, 나 정말 그 아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지난번에. 그러더니 진짜 확 벗겨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바꿔놓은 게 뭐 네. 페이션트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대. 뭐 이 can be patient든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참겠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금리에 대해서 올리고 싶다는 뉘앙스를 막 끄집어내고 싶은데 한번 참고 기다려 보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올리고 싶은 욕구는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겠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네. 일단은 그 상당 기간 저금리와 금리 올린다 사이에 어디에 있는 그런 표현 정도는 맞죠, 그죠? 근데 저는 이 페이션트란 단어를 잘못 쓰면은 B와 페이션트 사이에 A를 하나 집어넣으면요, 네. 환자가 된다는 Be a patient가 돼서 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될 문구 같습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대체로 다 동의를 하시나? 일단은 상당 기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간에 포커스를 둔 거고 페이션트는 이제 지표 연동된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표가 기간, 좋게 나와도 네. 내가 그렇죠. 페이션트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딱 그 말은 그 말이네. 지표 연동된 개념.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나요? 일단 지표가 좋아질 때까지 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우리 오늘 이 종결자 박정현 연구원께서 한마디로 종결을 해주죠. 예. 빨리 간단하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내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내가 금리 인상 지금 할 수 있는데 한번 참아보겠다. 할 수 있지만 기다려보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건은 지금 연준이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상황에 이제 점차 오고 있다라는 거를 그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기간 문구 빠진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그렇게 예상했던 이유는 시장에서 상당기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캘린더 데이트로 인식이 돼서 이 문구가 있는 한 적어도 6개월 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게 정책의 유연성을 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상당기간이라는 문구에 반대를 했던 찰스 플로서 같은 매파 의원들을 보면 그 문구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빼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사실은 요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정확히 딱 10년 전에도 이렇게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도 1월 달에 똑같이 이 성명서 문구가 상당 기간에서 인내심을 발휘할 것 이렇게 박혔어요. 아,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막 올라가기 그리고 시작했죠. 금리 인상이 정확히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아마 2번, 3번, 4번, 5번째인가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실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했던 것처럼 연준은 이제는 그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들을 해가고 있고 시장에도 조금씩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놀랄까봐 친절하게 문구 바뀐 게 정책 기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하신 화장하는. 근데 본심은 이제 뭐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역시 이 종결자다운 해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 바로 이어서 똑같은 건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한번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번 정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2번 정도가 그래서 넥스트 커플 오브를 아예 확실하게 2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못 박은 거죠? 그렇죠. 이제 간담회 때 2번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랑 2번째 회의가 이제 3월에 있으니까 적어도 3월 회의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그 이후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질 거라는 얘기는 결국 2번은 무조건 참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인내심을 갖는다가 2번은 참는다. 무조건 참는다. 2번까지는 무조건 참는다. 그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네. 그러면 그 3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3월 이후부터 이제 그 미국이 존속하는 한은 다 3월 이후가 되니까 뭐 언젠가는 올리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러시아가 부도가 난다 그러고 뭐 베네수엘라가 터지고 또 터질 후보들이 줄줄이 줄 서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미국 경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좀 천천히 갈 거라고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도 보였고 뭐 내년에는 언제든지 하여튼 금리 인상은 다만 1월과 3월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라도 할 수 있다. 뭐 거의 이런 강한 시그널을 보여준 건데 미국 경기 상황이 인상을 할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연준의 이번 그 내용들이 일종의 희망사항인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렇게 될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좀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즉 고용시장이 양적인 개선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임금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언제 보일 건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아마 그때가 또 금리 인상 시기랑 맞물리지 않겠냐.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조금 임금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나온 지표는 이건데요. 역시 떨어지는 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숏돌이죠. 예. 이거는 미국의 통화 승수입니다. 예. 통화 승수는 이제 M2 통화량을 보는 통화로 나눈 C. 숫자입니다. 네, 맞아요, C. 예. 이제 그 본원 통화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그 공급한 통화량이 되는 거고, 채권 매입을 통해서 뭐 줬든 뭐 이런 그 화폐를 찍어서 줬든. 예. 그 다음에 그 M2 통화라는 것은 이제 번원 통화가 이제 시중은행에 들어갔을 때 그 시중은행이 대출을 하게 되고 신용 창조가 일어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다시 예금을 하게 되고 그 예금에서 지불 준비금만큼을 네, 제외하고 또 빌려주고 대출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늘어나게 되는 그 파생 통화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M2가 되는데 경제가 좋을 때는 그 대출 과정이 원활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원 통화가 양이 같더라도 이 M2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QE를 거치면서 그 QE라는 거는 이제 번원 통화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액션이죠. 시중에서 채권을 사주기 때문에
그 늘어난 통화가 이제 M2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통화 승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건데요. 크리에이션이 안 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비율이 물론 이제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적어도 상당히 좀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보는 통화에 대해서도 이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이제 돈 좀 빌려서 비즈니스를 해볼 만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율이 좀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은 뭐 금리를 인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마음에 들어. 예,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율이거든요. 아까 네. 대출이 별로 안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YOY로 해보니까 최근에 거의 7%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뭐 이 정도 속도면 금리 인상 뭐 일단 시동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대출 증가율로 디레버리징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출 증가율이 좀 있긴 해도 그 전에 워낙 떨어져 있던 거라 그래도요? 풀어놓은 돈에 비하면 찰스 플러서하고 리처드 피셔가 아웃이라며요 내년에 연초에 그죠? 네, 은퇴를 하십니다, 두 분이. 이제 찰스 플러서가 3월 다음에 리처드 피셔 댈러스가 4월 하나는 필라델피아 하나는 댈러스 이래요. 자 이게 그 영향이 둘이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매파적이었죠. 분들이죠. 네. 네. 이게 이제 FOMC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매파적인 의원과 비둘기파적인 의원을 보면 개인들의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경기가 좋은 지역 출신의 연준 그 총재들이 우리 경제 여건을 바라보건대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본인의 성향보다는 지역 경제를 대표했었을 거거든요. 그게 맞겠죠. 미국 전체를 평균 내에서 그렇죠. 금리 정책을 써야 될 테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요분들이 퇴임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매파적인 성향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매파 두 명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고 이랬으니까 그 지역 경제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댈러스 같은 데는 확실하게 영향을 받겠죠. 필라델피아는 모르겠어. 거기는 왜 매파적이었는지. 아까 뭐 반도체 쪽이 필라델피아에 그쪽이 최근에 좀 좋았죠. 미국은. 하니까 그런가요? 그쪽 경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지표나 이런 연준 위원들 교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미국 금리 인상이 뭐 어떤 시나리오로 좀 갈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거에 굉장히 다급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이제 0%까지 내렸죠.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내릴 수 없으니까 채권 매입해줬고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니까 앞으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이만큼 2년 동안에도 뭐 금리 안 내릴 거야, 안 올릴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미래의 정책을 계속 갖다 당겨 써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그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금리를 올리려면은 물론 경제 지표도 좀 좋아야 됩니다만 결국은 금리 올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못 내리니까 막 만들어줬던 그 장치들을 제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여건을 봐서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제 그 페이션트란 말도 사라지고 지금 당장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식으로 표현이 바뀐 다음에 이제 금리가 뭐 올릴 때 페이션트란 말도 사라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션트란 말이 지금 단계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정상화시켜가는 네, 단계라고. 근데 그게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그냥 금리 올리는 건 아닐까?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예. 그때도 그러진 않았다. 그러면 어페이션트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페이션트가 된다. 또 시작이네. 그러니까 2004년의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있다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거다라는 문구로 페이션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구도 통화 정상화는
메저드 페이스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할 거다. 바뀐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건까지 예측을 한다면 메저드 페이스. 이제는 메저드 페이스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제 이거는 진짜 금리 인상이 임박한. 그러니까 아직은 한 단계가 좀 남아 있다. 아직 한 단계 남아 있다. 예. 오케이. 미국 금리 인상하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쭉 우리 훅 하고 훑어보고 가봅시다. 또 금리 인상을 개시를 하면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좀 있을 텐데 외환 시장이 어떤 데가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할까요? 특히 이제 익스포저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나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이 금융위기 때보다 환율이 더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 그런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상품 수출국 브라질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들이 좀 베네수엘라 얘기는. 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나라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국면에서도 달러는 오히려 좀 환율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오히려 안전자산 되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준 안전자산 역할을 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가장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면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환 시장은 CFS 쪽이 될 거고 채권 시장은 어떻게 봐요? 사실은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그런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나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나라는 환이 흔들리는 나라거든요.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그 나라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 사실 시장 흐름은 약간은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사실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멈출 수 있지만 그동안 보였던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금리하고 환율은 같이 갈 것 같고 어제 오늘 환율 움직인 거는 조금은 그냥 안심하고 있으기에는 조금 뭔가 찜찜한 구석도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 달러는요 거의 달러엔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스크,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달러엔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그렇죠. 내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저도 그걸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달러 엔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달러엔이요. 네. 일단 달러에는 엔이 안전자산의 영향도 있는데 반대로 예.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 엔화가 약세 요인도 있는 거니까. 예. 그 내년도 달러에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런저런 뭐 여건도 있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뭐 불안한 것들이 있고 해서 뭐 일방향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 상반기에는 오히려 달러원이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러엔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단 엔저에도 좀 적응이 되고 이제 미국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원하는 차별화될 수 있다에 좀 약간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상하면서 환율도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달러엔 따라서 좀 변동성 확대시키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여기서 원화 환율 어디까지 물어보면 예. 야단 맞겠죠. 자, 굳이 오늘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외채가 많고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아마 미국 금리 인상이 발등에 불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 엔화 약세를 계속 가속화시킬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부의 지난 8월에 내놓은 정책들의 기본적인 기조는 기업 이익을 어느 정도 좀 임금 인상이라든가 배당으로 좀 쓰자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 자체가 기업 이익이 지켜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깨지면은 그 정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엔화 약세는 그런 전제 조건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실제로 뒤흔들지 아닐지는 모를지라도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뒤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 부양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금리를 인상을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될 거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얘기는 곧바로
그 커머디티의 약세다라고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자원 원자재들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 물가가 또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만약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상쇄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똑같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 메인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